아, 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 TV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퇴근길인데 월요일이 차가 상당히 막히네요. 그래서 이런 날은 참 천천히 운전하면서 이제 논스톱 토킹. 또 사진이 쌓였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계속 이제 캡처를 하고 하는데 참 전해드릴 내용이 많다. 이거 보시면 이제 아마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중력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제 그 세션 2에서 할 겁니다. 한국 측 세션 2에서 이제 임광혁 작가가 이 중력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할 건데 아마 테슬라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썼던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뭐 달도 끈다는 중력. 그런데 이제 클립이 떨어질 때 야 봐봐 클립이 땅에 떨어지는 게 중력이 끌어서 그래, 중력이 끌어당겨서 그래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기보다 밀도가 높으면 떨어지고 가벼우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헬륨 가스니 뭐니 무슨 가스니 해갖고 공기보다 가벼운 것들이 뜬다. 당연히 이제 열기구 같은 것은 이제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뜨는 것이다. 밀도의 변화를 봐라,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드렸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 개념이 없으셔갖고 그러면 나비나 이런 것도 뜨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뜬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사진이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클립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석이, 쬐끄만 자석이. 그러면은, 저, 달을 끌어당기는 저 힘보다 과연 조그만 자석이, 더 막강한 힘을 가졌냐. 뭐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눈치챌 만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어떠한 힘을 예를 들어서 뭐 꼭 굳이 이 클립이 아니라 더 무거운 물질도 자석의 그런 끌어당기는 힘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중력이라고 할 수 있냐? 이 중력의 허구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국의, 그러니까 그 노벨상을 탄 사람들도 지금 중력의 허구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교육이 좀 바뀔 거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게 우리 그 신체하고 비슷한 모양을 한 과일이라든가 뭐 기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그 실제로 그게 좋은 영향을 발휘한다 해서 나온 건데, 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도를 보면 이제 뭐 페나 이런 쪽이랑 많이 닮았다 갖고 나온 거고, 또 월넛, 호두를 보면 이제 뇌하고 닮았다. 참 많이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 정지를 해 놓으시고요. 어느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요 과일을 좀 드셔보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이제 그 당뇨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이제 주셨는데, 그 닥터 지미드리아코가 알려준 그 계란 2개, 고추, 그리고 소금, 고추 12개, 소금. 근데 이분이 잘 모르시고 이거를 다져서 드셨대요, 고추를. 근데 그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하시면 마그네슘이 있고 씹어 먹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하나 드시더라도 씹어서 드시는 게 더 좋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고추를 썰어서 넣으라는 게 아주 그 얇게 썰어서 넣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씹어 먹을 정도의 사이즈는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 요거를 보시고 좀 효과를 보셔라. 참 그 당뇨 걸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이제 당뇨는 이제 1일 1식이라는 책에서도 좀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단식하고 당뇨하고 뭔 상관인가 그러겠지만, 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이 설탕이라든가 어떤 당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인슐린 분비 때문에 이제 뭐 당뇨하고 연관된 거는 잘 아실 텐데, 너무나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뇨가 걸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1일 1식이라는 책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 그리고 좀 한번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거 아니면 다음에 제가 그걸 공개토록 하고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그 논문이 돼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뭐 많이 지치면은 뭐 젖산 같은 게 많이 분비가 되면은 많이 막 근육에 통증 같은 것도 오고 막 하는데, 피로가 쌓이는데,
그러니까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근육도 무리하면 쉬어줘야 되는데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다. 췌장 같은 게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면은 무리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가든 항상 평평하다라 그러는 건데, 그 예전에 나사에서 실험한 자료들 쭉 보면은 계속 지구가 평평한 사진이 찍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은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굴곡을 집어넣고 이제 거짓으로 그런 CGI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나사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1988 다큐멘트, 나사 다큐멘트 1988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지구는 돌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아예 자신들이 문건에다 써놨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윌리엄 빌 쿠퍼가 말한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 뉴올드 오더,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선 모르는 위협, 모르는 힘으로부터의 위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거 제가 또 어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저 범인을 알아. 저 사람 이름을 알고 주소를 알고 어디서 거주하는지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싹 사라져요. 근데 연쇄 살인범이 있는데 잡히지가 않아.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계속 살인 사건은 일어나. 그러면 그 공포감이라는 게 극대화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계인 침공, 우리는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을, 이게 바로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라고 여러분들을 다 실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TV를 꺼라, 턴오프 열 TV. 없어요, 외계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계인이라는 것은, 저는 꼭 어떤 그 방송이 보여준 그런 뭐 팔이 아주 길고 눈이 크고 이런 외계인이 아니라, 뭐 먼지 형태를 띤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외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플레러스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뭐 블루빈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이게 외계인이라는 게 이제 데몬이다, 악마다. 얘네들이 지금 뭐 어떤 공간을 열어서 그런 악의 힘을 들어오게 하려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뭐 그러니까 뭐 펼쳐놓은 게 있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건 아젠다다.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로 이용된 것이 분명하다. 요까지는 제가 좀 많이 어떤 그 기밀 문서를 다룬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제 기가 막혀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예전에도 한번 올리긴 했는데, 그 보이랜드라는 사람도 전 나사 직원이었죠. 그 사람도 폭로한 건데, 인류가 처음으로 저 달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사진인데, 그럼 저 사진을 누가 찍었냐? 사진 기자들이 먼저 와갖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큐브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헐리우드 디지털,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지하 세트장에서 찍은 거다, 그게 맞는 거로 보여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요거 다 설명을 드리려면 몇 시간도 모자르니까, 일단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가 과연. 그러면은 누굽니까? 그 암스트롱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니죠. 달에 도착한 요 카메라 기자가 첫 번째 사람이 되는데 아니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을 속인 게 50년, 100년 막 이때부터 속였다 그러면은, 그걸 아직까지 못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마술을 보여주는데 막 100년, 200년 똑같은 기술을 써먹는데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자꾸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요것은 이제 제가 베니싱 포인트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지금 저기 입구 반대편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아래가 떠 보이고 위에는 내려와 보이는데, 실제로는 높이는 같다. 근데 왜 저럴까? 라고 보면 내 눈높이까지 모든 게 아이레벨이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평평한 지구를 찍은 아주 높은 데서 올라간 그 내 눈높이까지 아이레벨이 온다. 다시 말해서 평평하다라는 겁니다. 뭐 10km마다 뭐 얼마 저 드랍률이 뭐 6m니 7m니 떨어진다 그러면, 저렇게 눈높이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눈높이까지 아이 레벨이 오는데 저 높이가 같지 않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 그러면 절대 내 눈높이까지 올라올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 레벨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 눈높이까지 오고 이런다라는 것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그냥 단번에 증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현상을 눈으로 보고 그걸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동물들, 이런 진짜 뭐 우리가 이성이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동물들이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사법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라는 책이 과거에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으며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집단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 그 공부 좀 했다, 그 잠 좀 안 자고 해서 그 열심히 공부해갖고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부터도 나오고 영화로도 지금 뭐 자백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을 죽이고 잘 되길 바란다?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용서해 주겠지.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사람들이 용서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그 용서를 바라면 안 되지. 자신의 그런 허무맹랑한 판결 때문에 한 가족이 몰살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죽였는데 그 한두 건이 아니죠. 이 지금 총체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 대한민국이 썩었다. 글쎄 국회의원 뭐 아유 뭐 말할 거 없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뭐 군림을 하고 있는 집단들을 보면은 상당히 심지어는 의심도 받잖아요. 인신제사를 했다고 아이들 300명 목숨을 바치려고 그랬다. 322명이든 이게 뭔 얘길까? 어떻게 이렇게 개돼지를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면 민중을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 게 아니라 기니피그다. 니네들 GMO 많이 먹어. 좋은 거야. 불소 치약 많이 써. 보급해 줄게. 지금 캠트레일 아무리 뿌려도 누가 하나 물론 이제 지금은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으니까 삼삼오오 모여갖고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데 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개돼지 취급받기 싫으면 깨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한테 제거 대상되고 이렇게 좀 공부 꽤나 했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거 너무나도 제가 가슴 아파갖고 올렸는데 좀 반성을 하십시오. 사법부들은 이러다가는 진짜 제가 또 한번 이런 얘기하지만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복수하셔야 되고요. 하실 분들은 꼭 하셔야 된다. 그 맨날 자기들은 용서를 바란다. 남의 가족을 풍비박산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납치에다가 고문을 가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그런 상황을 간절하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애기 얻고 온 어머니 이런 사람들 전부 그저 여론도 긴급조치라 그래갖고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재판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갖고 느닷없이 여러분들한테 빨갱이라 그래갖고 잡아가갖고 여러분들 목을 매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좀 폭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인간이라고 솔직히 안 봅니다. 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물론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 세월호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하신 분 그 판사 여러 명 중에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판사들은 좀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겉모습만 인간이면 뭐예요? 뇌가 다 썩어버렸는데 그런 나쁜 짓거리 하는 인간들. 아유 진짜 싫어요 사법부는.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요거 제가 치즈 중에는 이거 예전에 제가 한참 올렸는데 상당히 몸에 해로운 게 들어가는 치즈도 있다. 이거 제가 올린 자료가 예전에 비디오를 업로드를 한 1000몇 건씩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꺼집어내기는 좀 상당히 힘든데 제가 알기로는 크라프트라는 브랜드였나?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크라프트 치즈 뭐 사이드 이펙트라든가 뭐 데인저라든가 검색을 하시면 요 치즈가 갖고 있는 좀 문제점 같은 거를 지적한 그런 영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썩지 않는 그런 음식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GMO 몬산토에서 만든 사과 중에 그 색이 변하지 않는 사과라고 씨가 없는데 하여튼 이 사과는 잘라도 뭐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색이 안 변해갖고 뭐 신선해 보인다 그러는데 그것은 눈을 속이는 거지. 그 내용 자체는 아주 그냥 몸을 병들게 하는 거다. 그 GMO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 경각심을 갖고 좀 피하세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무슨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예, 조심하시라. 이 나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 전부 더하면 666 나온다. 요거 한번 정지를 시켜놓고 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 지금 아마 요 다음 사진이 요렇게 Earth is not flat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어떤 게 맞을까, 이 많은 말 중에 요 지금 많은 말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는 얼마 가지 않아 갖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뭐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나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영화로도 아예 내놨어요. 인간이 기후를 조작한다라는 영화를 찍고 하는 마당에 무슨 그 온난화를 들어서 이거 지금 온난화도 하나의 거대한 스캠이다, 사기다, 이런 것은 제가 과거부터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학자들이 다 아니라 그러는데 무슨, 물론 이제 돈 받아 먹고 이제 사주 받아 갖고 엉터리로 이제 그 쓰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말이 됩니까? CO2가 아니 CO2가 그렇게 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여러분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숨 쉬면 CO2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움직이면 자동차 끌면 CO2 나오고, 이게 바로 저 디파퓰레이션 문제 발생 해결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더라. 나사 라이즈 뭐 이렇게 나왔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한번 요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말이 진실인지는 아시게 될 것이다. 이게 War is peace. 자,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죽는데 왜 평화라 그럴까라고 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MB라고 말하기 먼저 이명박 씨가 지금 되게 어떤 다스 실소유주에 관한 것들부터 해갖고 뭐 과거 좀 복잡했던 상황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 사건을 집중해버리면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지니까 막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불이 나갖고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죽고 막 계속 불나고 무슨 뭐 대형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의 전신이 분산이 돼버려요. 아무리 거대한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방에서 어떤 그 테러 같은 게 터진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다 신경 쓸 여유를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War is peace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관찰자가 이제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형 어떤 false flag도 이용을 해자, 이런 뜻으로 이제 쓴 단어다. 그리고 freedom is slavery. 우리가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인일까요? 이것은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RFID 칩을 이제 전 직원이 박았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체크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사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이게 빅브라더지 뭡니까? 이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일까요? 내 모든 치부를 다 보여주는 사회가? 그것은 빅브라더뿐만 아니라 제가 참 인간성마저 사멸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참 갑갑한데, 이것을 좋은 사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그거까지 오면, 그리고 그 로봇도 못 될 사람들 있죠. 대부분 디파퓰레이션이라는 게 사람을 다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RFID 칩을 심는 거는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5년 안에 없어진다고 지금 누가 외국의 유대 자본가가 막 말해갖고 지금 언론을 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간당간당해요. 지금 위험해요, 위태해요. 그래서 제가 복수를 잊어버리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말아야지. 온 일가족을 다 그러니까 멸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용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가면 안 된다니까. 참나. 그럴 것 같으면은 범죄자가 마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문업자 이근하는 정말 재수가 타겟팅으로 그렇게 된 거고, 이근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당시에. 이거는 너무한 거다. 내가 안 당하면 그만이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쓰는 전략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 제가 이제 또 그 차는 이제 스틱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스틱을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그노런스 이제 스트렝스, 이게 뭐냐면은 무지가 강한 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엘리트가 보는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무식해야지 힘을 쓸 수 있죠. 야, 캠트레일 안에 뭐 바륨도 들어있고 알루미늄 들어있는데 이게 바알신을 뜻하고 이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하는 거야. 이런 아주 그냥 깊은 음모론까지 알아버린다. 그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캠트레일을 아무리 뿌려도 야, 저건 권운이야, 저거는 많이 마시면 좋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멍청해져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망치려고 한다고. 지금 뭐 백신이든 아니면 뭐 저 수돗물에다 플로라이드를 치약에다가 풀든 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멍청해져야 자신들은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멍청한 놈들 중에 극우주의자를 이제 많이 눈여겨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 활동을 하면 뭐 와채널이라든가 뭐 나사 TV라든가 아니면 뭐 트리틴인가 뭔가 어쩌고저쩌고라든가 뭐 이상한 애들이 자꾸 나옵니다. 나와갖고 이제 뭐 옳은 말하는 사람을 이제 까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받고 움직였든 간에 아니면 그러니까 무식해 갖고 그런 행동을 한다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혼란을 주기 하는 거죠. 왜냐면 맞는 말을 가끔 하거든, 이 사람들도. 아무튼 간에 이제 좀 우리가 무지는 좀 뭐라 그럴까, 무지에 휩싸여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좀 깨어있는 사람한테 들으려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 깨어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많이 뭔가가 진실인지는 알고 있다 최소한. 그러니까 컨퍼런스도 열죠, 국제학회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읽어야 되는데, 이거 뭐 재판을 할 때 뭐 뇌물을 받았던가 아니면 어떤 엉터리로 이제 재판을 하고 이러면은 이 재판장이 그냥 살을 다 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대한민국 법관들이 만약에 그렇게 감초 조작 사건 같은데 그 자신들의 이런 진짜 어떤 자신들이 엉터리로 판결을 갖고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했으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짓거리 절대 못하죠. 어디 감히 지가 무슨 우스꽝스러운 뭐 법복 하나 입었다고 무슨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정복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무슨 신이 된 것처럼 아주 그냥 저는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 그 우스꽝스러운 법복 하나 입혀놨더니만 무슨 아이고 참나 어처구니. 그냥 다 이런 사람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양승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니까 양승태 대법관 집에 가니까 아주 의리의리하더만요. 무슨 어디에요?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사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 같던데, 이 사람이 엉터리로 뭐 잘못했던 판결돼 갖고 인생을 망친 사람 집은 쪽방이에요, 쪽방. 거기서 기타 퉁기면서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듯이 괴로움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게 이런 나라를 위해서 진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이 전쟁 나면 다 한국을 떠나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말 미워하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사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잊히지가 않는데 그 포르노 올리지 말라 그랬다고 나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아주 엄청 괴롭힌 그 검사는 제가 책으로도 쓸 겁니다. 이 사람들 너무나도 괴롭혔고 혼 좀 나야 된다. 판사는 없어지는 게 낫다. 나는 미안하지만 판사들 들으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난 니들이 없으면 좋겠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한번 알아봐. 이 사진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 분노케 한 사진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물론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어떻게 세월호 침몰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이 검사가 이거 그냥 조아리고
이게 지금 피의자한테 보여주는 검사의 행동이냐. 이 나라는 복수를 안 하면 없어져요. 명심을 하세요. 이 나라는 복수를 안 하면 끝나는 나라입니다. 끝나는 나라. 그 저는 참 그분 그 검찰청에 그 포크레인 들고 그 가신 분 그분 저는 의사라고 생각해요.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처구니가. 그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쉬운데요. 좌표계든 위도계든 뭐 수평계든 다 들고 아파트가 직각으로 90도로 서야지 안전하지 않을까요? 자, 서울에서 90도로 쓴 아파트가 제가 분명 그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굴곡이 없다. 예, 그 400km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에베레스트 산 하나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높이 정도 나는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아파트가 직각으로 90도로 섰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직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굴곡이 있어서 따라갖고 거기 맞춰갖고 세운다? 아니죠. 뭔 말인지 모르면 그 수평계가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 이거는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콤파스가 있으면 또 측정이 가능하니까 알아들으셨으리라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보여야지 정상입니다. 지구 굴곡률이 있다 그러면 굴곡이 있다며요. 지구가 10km 갈 때마다 얼마씩 떨어지는 드랍 구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계산하기 쉬워서 쉽게 10km 가면은 뭐 10m가 하강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건물이 예를 들어 갖고 1m짜리 건물이 있다, 2m짜리 건물이 있다.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뭔 말이냐, 60마일 떨어진 데서 다 보인다 이거죠, 건물이. 자, 근데 왜 건물이 가려서 보이냐? 제가 이게 원근법을 얘기해서 얼마 전에 그 SBS에서 장난질 친 거 지들끼리 몰래 얌시럽게 사진 찍고 온 거 제가 영상 찍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내 눈높이까지 아이레벨이 온다. 내 눈높이까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이 뜬 게 아니다. 수평하지만 원근법에 의해서 아래 있는 건 떠 보이기 때문에 저 떠 보임 만치, 그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 가는 만치는 건물이 가려지는 게 맞는 거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뭐 투마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아마 광항을 많이 드시는 분들, 얼마 전에도 또 누가 뭐 유방암 걸렸다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그 검색 순위에 오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을 아신다 그러면 요 투마릭 강황에다가 후추, 검은 후추랑 섞어서 먹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의사들도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투마릭이 골든밀크라고 제가 또 알려드린 분이 있는데 그 저 부산에, 부산이 아니구나, 저기 어디야, 하여튼 경상도 쪽에 사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서울대학교에도 입학시키고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수학 쪽으로는 상당히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골든밀크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려 갖고 이제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창에 치셔도 나올 거예요. 골든밀크라고. 이게 암하고도 싸우고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B17이라고 그 과일 같은데 씨앗 요게 갖고 있는,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요. 한번 이런 것도 검색을 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좀 참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뭡니까? It's easy to put black on your sofa. 일단 TV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 보라 마라, 제가 건방지게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TV를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했던 말하고 반대되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나쁜,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숨기려고 그러는데 다 그냥 까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선동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정보, 역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역정보를 퍼뜨리게 TV만치 좋은 곳은 없다. 근래에 들어서 제가 그 겨울이 되고 나가기 조금 힘들고 그런 게 있어갖고 조금 뒹굴뒹굴 거리다가 TV를 한번 딱 틀었는데,
참 거짓말로 점철된 그런 세상이더라. 저는 그게 보여요. 거짓말로 점철된 게. 그래서 TV만치 위험한 것은 없다. 그 뭐 사람을 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를 가야지 해를 가는 거는 겁니까? 해를 당하는 건가요?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TV를 안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뭡니까? 웬트 투 더 문. 이거 지금 뭐 달의 온도라든가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번 세션 3부 마지막에 이제 그 김성호 파워프라자 사장님께서 이제 배터리, 전기 배터리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거 월면차 기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 루나 그 캡슐 같은 거 모듈을 만드는 기술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런 그 월면차다,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참, 그리고 그 루나 달에 그 처음에 그 월면차를 그 자신들이 타고 온 모듈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갖고 어떤 장소로 이동하면 그 트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갖고 다른 데서 들고 딱 내려놓고 이게 다른 어떤 지프라든가 차 같은 트랙이, 그러니까 타이어 자국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지워버린 거죠. 이런 것까지 추리가 가능하다. 제가 이제 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요. 운전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 저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보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김성호 사장님하고는 그 파워프라자 사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중에 이제 달이 너무나도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저 달이 안으로 훅 파인 것일 수도 있어요.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둥근 볼이 아니라 안으로 훅 파인, 넓적한 것도 아닌 안으로 파인 그런 물질일 수도 있다, 물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여러 말이 있죠. 그리고 뭐 프로젝션이다, 뭐 그냥 홀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신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물질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 지금 그 CIA가 과거 사람들, 제가 이제 오퍼레이션 드랍킥, 오퍼레이션 빅 이치, 오퍼레이션 빅 버즈,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나오는데, CIA가 이제 과거에 1970년도에 이제 그 어떤 벌레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CIA 이런 집단을 보면 한국에서도 무슨 어떤 있죠. 이렇게 어떤 특정 단체를 말하기 뭐하지만 그런 애들도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데 이름을 자꾸 올리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자꾸 음모론자로 몰고 가면서 결국에 활동을 못하게 하고요. 그런데 아주 그냥 그 편을 들어서 이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기소독점권을 이용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갖고 엄청나게 억울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거 지금 김기춘 같은 제2의 김기춘 같은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